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건강 365 좋아요와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 365 예! 통풍에 대해서는 그렇다더라 식의 말들이 많습니다. 전해지는 이런저런 얘기들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통풍을 류마티스 내과에서 다룬다는 걸 좀 요즘 아는 분들이 계시나요? 많이 모르시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류마티스 내과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진료과라서요. 네. 류마티스 내과는 관절염과 자가 면역 질환을 다루는 내과의 한 분과인데 네. 통풍은 대표적인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과 함께 많은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류마티스 내과에서 통풍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통풍 많은 분들이 좀 고통을 겪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예, 통풍은 요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제대로 대사되지 않고 몸속에 쌓이면서 자가 염증 반응, 그러니까 염증이 외부에서 침입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절로 자가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몸에서 일종의 대사 질환이자 자가 염증 질환입니다. 그래서 통풍은 한문으로 아플 통자, 바람 풍자를 쓰는데 말 그대로 바람만 스쳐도 아픈 병으로 모든 질병 중에 가장 아픈 병으로 질병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는 이게 왕이나 귀족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뚱뚱한 사람에게 잘 생긴다 해서 또 왕의 병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병 중의 왕, 또 왕의 병, 영어로는 disease of the king, 또 king of the disease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군요. 그렇게 요산이 지나치게 축적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요산은 소변으로 나오는 산성물질, 그렇게 한자로 쓰고요. 네. 우리가 즐겨 먹는 고기나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퓨린이라고 하는 퓨린. 그 필수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되고 그게 소변을 통해서 찌꺼기로 나오는 물질입니다. 근데 그 요산이 지나치게 많이 축적돼서 생기는 병이 통풍인데 요산이 지나치게 축적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산을 만들어내는 술이나 고기, 생선을 너무 많이 섭취를 해갖고 요산이 몸속에 많이 축적되는 경우, 생산이 많아서 축적되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요산의 배설이 감소돼서 생기는 경우예요. 그래서 몸에서 100개의 요산이 만들어지면은 신장에서 100개를 내보내줘야 되는데 유전적으로 신장에서 이걸 잘 못 배출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00개가 나오는데 한 50개나 60개 정도밖에 잘 배출되지 않으면은 그 남은 요산이 몸속에 축적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생산도 많이 되고 배설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통풍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도 심한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맥주가 특히 통풍의 원인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통풍이라고 하면 요산, 퓨린이라는 단어를 많이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 퓨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는데 가장 중요한 단백질 중에 하나예요. 아미노산 중에 하나고 그게 우리 몸에서 뭐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뭐 살이나 근육이나 그런 걸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아미노산인데 그것도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너무 과해서 너무 과해서 생기는 거죠. 근데 모든 술에 알코올이 있어갖고 알코올 자체가 요산을 올릴 수가 있는데 맥주에는 그 주 성분인 호프에 그 퓨린이 많이 들어있어요. 퓨린이 많이 들어있군요.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갖고 맥주를 많이 마시면 다른 술보다 체내의 요산이 갑자기 증가되면서 통풍이 더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퓨린은 한 12단계를 거쳐갖고 통풍을 일으키는 요산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퓨린이 많이 들어가 있는 맥주는 통풍 환자한테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자신의 요산 수치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검진 결과지에 기록되어 있는 건가요? 요산 검사는 검진의 종류에 따라서 요산 검사를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보통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공단 검진에서는 요산 검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설 의료기관이나 본인이나 직장에서 비용을 지불해주는 그런 대부분의 검진에서는 대부분 그 요산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변 검사로 알 수 있는 건가요? 아니, 혈액 검사로. 혈액 검사로. 그렇군요. 요산 수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요산 수치가 정상 수치는 3에서 7mg/dL 네. 이렇게 피 검사를 하면 그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7이 넘어가면은 고요산 혈증이라고 해서 네. 피 속에 요산이 과포화 상태로 돼서 떠다니는 거게 되죠. 그리고 그게 이제 조직에 남게 되면은 액체 상태의 요산이 고체 상태로 돼서 고체로. 그 고체의 요산 결정이 만들어지면 네. 그걸 백혈구가 잡아먹으면서 염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7이 넘어가면은 고요산 혈증, 통풍의 위험이 올라간다. 네. 그럼 8, 9, 10, 11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통풍의 위험이 더 위험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산이 6에서 7 사이다. 그러면 네. 이제 평형을 이뤄요. 본전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면 크게 걱정할 건 없는데 이게 7이 넘어가면 걱정을 해야 되고요. 네. 6 이하가 되면은 몸속에서 요산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통풍으로 걸린 사람은 약을 먹어서 최소한 6 이하로 요산을 떨어뜨리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치맥 좋아하시는데 맥주와 치킨을 함께 먹으면 더더욱 통풍의 위험이 높아지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근거가 있는 말이고요. 왜냐하면은 그 맥주의 알코올과 그 호프 성분에 퓨린이 많기 때문에 맥주를 먹으면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근데 치킨도 마찬가지예요. 치킨에도 닭 껍질이나 닭 그 살에 퓨린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튀긴 음식을 먹고 그러면 지방까지도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피 속의 요산 농도가 갑자기 올라가게 돼요. 네. 그러면서 통풍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 치맥을 먹으면 다 통풍에 걸리냐? 네. 또 그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이제 통풍으로 이미 진단된 환자나 이제 통풍의 가족력이 있고 뚱뚱한 사람에게는 그게 확실히 통풍의 위험이 올라가지만은 네. 통풍의 가족력도 없고 또 뚱뚱하지 않고 마른 사람에게는 그 치맥을 먹어도 우리 통풍의 위험이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 치맥이 위험한 사람은 이제 통풍으로 진단받은 사람, 통풍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 뚱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치맥이 통풍의 위험을 높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통풍의 원인으로 또 그밖에 어떤 요인들이 지적이 될까요? 통풍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발병이 되는데요. 하나는 유전적인 요인이고 유전적인 하나는 거. 환경적인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것. 최근에 통풍의 유전자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네. 이제 그게 아직은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그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은 그거를 잘 확실히 구분할 수는 없는데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통풍의 가족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삼촌이나 그런 사람들이 통풍에 있다. 그러면 자기에게도 이미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은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술을 많이 먹는 사람, 또 뚱뚱한 사람, 또 폭식하는 사람, 네. 그다음에 신장병이 있는 사람, 신장에서 요산을 배설해야 되는데 신장이 기능을 못하면은 요산이 배설이 안 돼서 통풍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전적인 요인하고 환경적인 요인 두 가지가 모두 겹쳐야만 통풍이 생깁니다. 그래서 네. 통풍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통풍의 환경적인 요인까지 갖추게 되면은 통풍의 발병 위험이 훨씬 더 증가되기 때문에 통풍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특히 이런 환경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고기와 기름을 많이 먹는다든지 네.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아까 맥주와 치킨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요. 예. 혹시 통풍에 있어서 이런 특정 음식과 연관짓는 건 좀 오해로 봐야 될까요? 오해의 소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워낙 여러 가지 음식이 네. 통풍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느 한 특정한 음식 그렇게 음식을 따로 특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음식 중에 통풍의 원인 물질인 그런 퓨린이 많은 음식은 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 공통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닭고기라든지 소고기, 돼지고기 그런 포함 육류 또 네. 간과 내장 뭐 그런 고기류, 육류에 이제 퓨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 그걸 많이 먹으면 당연히 통풍의 위험이 올라가지만 1인분씩만 먹으면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네. 또 그런 이제 육류 말고도 이제 청어, 고등어, 정어리, 꽁치, 뭐 등푸른 생선, 등푸른 생선. 새우, 바닷가재 그런 것들이 뭐 우리가 좋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뭐 고지혈증에도 좋고 뭐 오메가3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퓨린이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도 1인분만 먹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음식들의 공통점이 모두 이제 고소하고 또 맛있고 또 술 안주로 안성맞춤인 그렇네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예. 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통풍이 걸리면은 이런 안주를 네. 못 먹게 돼서 굉장히 괴롭게 되죠. 예. 반대로 이제 통풍 환자한테 좋은 음식으로는 쌀, 보리, 뭐 밀, 메밀과 같은 이제 곡류하고 곡류, 예, 감자, 고구마, 우유, 치즈 그런 유제품, 유제품. 계란, 그다음에 채소, 또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 과일, 콩, 두부 이런 것들이 해조류. 이제 요산을 많이 올리지 않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는 통풍 환자들이 많이 드셔도 됩니다. 가족력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으면 어쨌든 내가 통풍에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가족력 통풍은 이제 확실히 가족력이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네. 통풍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여럿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은 통풍 환자에서 통풍의 가족력이 40%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40%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1997년도에 연구를 했는데, 97년도에는 한 10% 정도의 가족력이 있는데요. 네. 아마 지금은 더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는 그 뚱뚱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그 통풍 환자가 별로 없어서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보면 한 20 내지 30%는 통풍의 가족력이 있습니다. 네. 통풍은 여름 질환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름 계절과 연관이 있을까요? 예. 통풍이 이제 어느 계절에 더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요. 네. 확실한 거는 일교차가 심한 날, 그러니까 뭐 낮에 더웠다가 밤에 추울 때, 일교차가 그럴 때 심한 일교차가 날? 심한 날에 통풍이 잘 생긴다는 보고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심해지면은 피 속에 녹아있던 요산 그 물질이 액체 상태에서 몸이 추워지면 고체 상태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낮에 많이 고농도로 있다가 밤에 또는 새벽에 이게 차가운 체온이 떨어지면서 액체 상태의 요산이 고체 상태로 변하면서 그걸 백혈구가 잡아먹으면서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통풍의 계절성은 뭐 확실히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봄이나 여름에 잘 생긴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통풍은 엄지발가락에 생기는 증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엄지발가락 많이 맞습니다. 생기나요? 통풍 환자의 약 90%에서 엄지발가락 뿌리 부분에, 엄지발가락 발톱 있는데 말고 그 네. 바로 위에 거기 엄지발가락 뿌리라고 그러는데 그 뿌리 부분에 통풍이 발생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관절인데 그 원인이 왜 그러냐면 요산이 거기에 제일 많이 쌓여요. 그렇군요. 이제, 중력을 타고 내려갔다가 올라오지 못하고 거기에 이렇게 축적되는, 농축되는 그 부위가 그 엄지발가락이고, 또 요산이 어느 곳에 잘 쌓이냐면은 그 발가락 연골이 손상을 입은 부위. 네. 그래서 우리 5개 발가락 중에 엄지발가락에 체중이 제일 많이 실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연골 손상도 많거든요. 그럼 연골이 손상된데 요산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엄지발가락 뿌리 부위 있는 데가 가장 많이 발생됩니다. 양말을 신어서 발을 보호하는 게 통풍 예방을 위한 방법이라는 말은 맞는 얘기일까요? 예, 어느 정도 맞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발이 차가울 때, 그러니까 뜨거울 때는 요산이 액체 상태로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을 안 만들어서 발작이 안 일어나는데, 네. 차가울 때면 이게 결정을 만들어요. 고체 상태로 됩니다. 예. 없던 고체가 우리 몸의 조직에 나타나면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서 이거 이상한 물질이 침입을 했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게 돼서 그거를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착각을 하고 그걸 잡아먹으면서 백혈구 안에 있는 염증 물질을 이렇게 터트리면서 염증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발이 뜨거울 때는 그게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잘 안 생기는데, 뜨거웠다가 차가워질 때 그렇게 되면은 통풍 발작이 생기기 때문에 뜨거운 상태에서 발을 너무 차갑지 않게, 발이 좀 차갑다 그러면 양말을 신어주는 게 통풍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이 뜨겁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양말을 신을 필요는 없고, 좀 차가워지려고 한다 그럴 때 양말을 신어주는 게 통풍 발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통풍 환자들은 등산과 같은 좀 발에 무리가 되는 운동은 피하는 게 좋다, 이런 말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통풍은 그 상처난 관절에 잘 생겨요. 상처난 관절에요? 그러니까 그 연골이 이렇게 까진데. 그래서
연골이 매끈매끈하면 거기에 요산이 잘 안 쌓이는데 연골에 무슨 상처가 났다든지 홈이 났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요산이 더 잘 생깁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뭐 발을 많이 쓰는 거 예를 들어서 축구라든지 마라톤, 뭐 테니스, 배드민턴 그런 거를 하면은 엄지발가락에 손상을 많이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요산이 쌓이면서 통풍 발작이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통풍 환자들한테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데 무슨 자전거 타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걷는 운동이나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발에 무리가 되지 않는 그렇죠. 발에 압력이 네. 많이 가지 않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통증이 상당히 심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근데 염증이 어디까지 이어질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관절에만 그치는 건 아닌가 봐요. 그렇죠. 염증은 뭐 최고까지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염증 반응의 최고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최고까지 올라가게 되면 아주 통증이 극심하게 일어나는데요. 이런 그 통증이 심해서 이 심한 통증을 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작. 우리가. 예, 통풍 발작이라고 그렇게 예.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발가락을 잘라내고 싶을 정도로 아주 심한 통증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근데 이런 극심한 관절통은 통풍이란 질병에 이제 빙산의 일각이 지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은 나중에 만성 신부전, 그 요산이 콩팥에도 쌓이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만성 신부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또 뇌출혈, 심장병, 뇌경색 그런 전신적인 질병이 동반되게 돼서 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네. 자, 그럼 통풍 결절이라는 얘기를 또 하는데 이거는 뭔가요? 통풍 결절이라고 하는 것은 요산이 이제 관절이나 관절 주위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네. 이게 마치 너무 많이 쌓여서 혹처럼 보이는 거예요. 혹처럼. 예, 그래서 덩어리처럼 보이는 건데 네. 주로 이제 요산이 많이 쌓이는 발가락, 발목 그런 데 많이 쌓이지만 다른 데도 쌓일 수가 있어요. 무릎이라든지 팔꿈치, 손가락 이런 데 이제 혹처럼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통풍 결절을 제대로 치료하지 통풍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은 이게 10년쯤 지나게 되면은 이런 통풍 결절이 온몸에서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산 수치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과잉 너무 많은 게 문제인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요산 수치를 체크하려면 이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혈액 검사에서 일단 요산이 높다는 결과를 받았다면은 네. 내가 통풍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발가락이 심하게 아픈 적이 있었나 없었나를 한번 확인해보고 예. 심한 적이 없었다 그러면 통풍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고 그래요. 그럼 무증상 고요산 혈증은 요산 수치에 따라서 통풍에 나중에 걸릴 확률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네. 체중 감량, 체중 감량. 예, 그다음에 금주, 그다음에 다이어트. 그래서 칼로리를 좀 적게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요산이 떨어져요. 네. 이 요산이 떨어지면 한 두세 달 있다가 다시 병원에 가서 요산을 다시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산이 정상적으로 떨어지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네. 계속 요산이 높다면은 정기적으로 3 내지 6개월마다 피 검사를 해서 요산 수치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풍의 증상을 미리 알고 통풍이 생기면 빨리 병원에 와서 네.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비만이 통풍의 위험을 높이니까 일단 비만하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하셔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비만은 통풍 발생에 아주 중요한 환경적 원인입니다. 그래서 비만한 사람은 몸의 요산이 마른 사람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체중을 줄여야 되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통풍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제 리포터 동현 씨가 취재한 내용 들어보시죠.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을 알거든요. 근데 그게 통풍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통풍은 완치가 안 되고 다시 오고 또 다시 오고 한다는데 반복되는 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치료가 안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다리가 불편해 보여서 물어보면 통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남자들한테만 있다는 것도 맞는 건지 맥주가 원인이라는데 그것도 정말 궁금하긴 해요. 네. 일단 맥주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 맥주가 통풍과 관련이 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얘기인데 좀 올바른 이해 짚어주시죠. 예, 뭐 통풍 환자가 맥주를 마시면 통풍 발작이 더 자주 생기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맥주의 알코올과 그 호프 성분의 요산이 갑자기 이제 요산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통풍을 일으키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맥주를 많이 마시는 게 통풍의 네.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통풍이 아닌 사람, 마른 사람은 그 맥주를 마셔도 요산이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통풍이 아닌 사람은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통풍 발생의 위험이 꼭 맥주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든 종류의 술 종류, 뭐 소주, 양주, 포도주, 뭐 막걸리 그런 것도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음료는 모두 통풍의 위험이 있습니다. 알코올 자체가 그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요산을 다시 끌어들여 갖고 피 속에 알코올이요? 넣어줘서 요산을 예. 높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풍 환자는 맥주를 안 드시는 게 뭐 확실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통풍은 남성들에게 많다는 말도 하는데요. 이게 남녀 차이가 있을까요? 예, 남녀 차이가 뭐 확실히 있습니다. 아, 있군요. 통풍은 남성에게서 95% 이상 발생되고 95% 이상이요. 여성에게서는 매우 적게 발생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여성에게서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여성 폐경 호르몬. 전까지 이제 몸에서 난소에서 나오는데요. 네. 이 에스트로겐은 몸에서 요산 배출을 강력하게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폐경기 이전의 여성에게서는 이 에스트로겐 때문에 거의 통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폐경기가 돼갖고 에스트로겐이 나오지 않으면은 통풍의 발생률이 남자와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증가하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폐경기 이후에 60대, 70대 여성들도 통풍에 대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통풍은 완치가 안 되고 재발도 잦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교수님. 예, 통풍이 완치가 안 된다고 그러면 환자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는데요. 이 통풍은 완치의 개념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처럼 관리의 개념으로 치료합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 예, 질환이군요. 그래서 뭐 우리가 고혈압 완치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당뇨병도 완치됩니까? 관리만 잘하면 합병증 안 생기고 그냥 평생을 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통풍이 완치가 되지는 않지만 복약 지침을 잘 따르고 또 약을 잘 드시고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요산 수치를 낮게 잘 유지하면은 관절염이 재발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 심각한 합병증, 뭐 만성 신부전, 뭐 동맥경화, 뇌졸중 그런 거를 다 예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통풍 환자가 약을 잘 먹지 않고 음식 조절도 하지 않고 술을 많이 먹는다면 거의 100% 통풍이 재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단도 궁금합니다. 통풍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은 어떤 계기로 오시나요? 뭐 통풍이 의심되는 환자는 주로 이제 엄지 발가락이나 발등이나 발목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네. 또는 가족이나 주변에 통풍을 앓고 계신 분들과 비슷한 증상이 나게 생겼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진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 그러니까 확진을 위해서는 뭐 관절에서 주사바늘로 물을 뽑아갖고 그걸 현미경으로 봐서 요산 결정이 나오면 그게 통풍으로 확진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진단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깔아앉은 다음에 온 경우가 많고 네. 물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2015년에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통풍 진단 기준이 있어요. 그렇게 얼만큼 아프냐, 피 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얼마냐, 엑스레이에 뼈 손상이 있느냐는 좀 복합적인 그 진단 기준을 가지고 하는 통풍 진단 기준을 사용해서 네. 하든지 요즘은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초음파 검사. 검사를 해서 발가락 그 뼈 위에 요산이 쫙 깔려 있나 안 깔려 있나 그걸 보면은 예. 통풍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환자들이 오시면은 그렇게 초음파를 해보시라고 해서 그거로 진단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치료는 약물 치료인가요? 예, 약물 치료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음식 조절로만 치료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예. 음식은 암만 퓨린이 없는 뭐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요산 수치가 1밖에 안 떨어져요. 이제 요산이 9였던 사람은 8밖에 안 떨어지고 8이었던 사람은 7밖에 안 큰 떨어지고 효과가 없군요. 그렇죠. 그렇지만 음식 조절도 잘 해야 되는 거는 음식을 조절을 안 하면 갑자기 또 올라가면서 통풍 발작이 생기거든요. 예. 음식 조절도 중요하고 약물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물은 크게 이제 요산을 떨어뜨리는 약물이 있는데 요산 형성 억제제와 요산 배설 촉진제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는 환자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그 검사 결과도 보고 환자의 신장 기능, 간 기능 그런 걸 봐가면서 어느 약을 쓸지는 그 통풍 전문가가 그 약을 정해 주실 겁니다. 그 약을 얼마나 드셔야 되는 건가요? 어느 약은 정도 뭐 기간을? 평생 드신다고 보시면 평생 됩니다. 드셔야 되는 고혈압이나 건가요? 당뇨병처럼. 아, 근데
통풍 환자가 확실히 맞다면은 약을 안 드시면은 반드시 요산이 또 올라가요. 네. 요산이 올라가면 또 통풍이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평생 드신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관리가 안 된다면 목발을 짚고 다닐 정도로 이 통풍으로 인한 발의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 건가요? 예. 목발 짚고 다니는 게 보통이고요. 통풍 발작이 오면 그렇군요. 휠체어에 실려오거나 응급실에 뭐 119에 실려오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예. 일단 통풍이란 병이 그리스 그 히랍 시대부터 이게 걷지 못하는 병 이런 뜻이 이제 통풍이라고 그랬대요. 그리스에서는. 그래서 관절통이 워낙 심해서 이렇게 걷지를 못해요. 그건 심하게 붓고. 네. 그래서 통풍이 걸리면은 뭐 아주 괴롭죠. 예방법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식습관 조절하고 또 예,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식탐을 버려야 됩니다. 진짜 이게 먹는 거를 잘 먹어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식탐을 버려야 돼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딱 1인분만 먹고 거기서 멈추셔야지 자꾸 2인분 좋다고 2인분 사면 자꾸 먹으면은 이게 통풍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음 또 술도 뭐 마시게 되면 뭐 그냥 사회적 음주, 뭐 술 한 잔, 뭐 와인 한 잔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도 뭐 한 병, 두 병, 세 병 그렇게 먹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음 과식을 피하고 뚱뚱하게 되면 또 안 됩니다. 뚱뚱하게 되지 않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통풍에 대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일단은 통풍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즉 발가락이나 발목에 갑자기 심하게 아파서 이제 잘 걷지 못한다는 경우, 또 통풍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또 건강 검진을 했더니 요산이 정상보다 높게 나오는 분들, 그다음에 신장이 나쁘신 분들, 또 술과 고기를 많이 드셔서 또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통풍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정보 예스오그노.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